네, 리오프닝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사실 그 전부터 계속 그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내가 해외에 나가지 않았고 또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단계라서 완벽하게 시작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고 안 올라가려다 갑자기 올라가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가 좀 반대편으로 바뀌었네요. 네, 오늘 리오프닝 이야기를 해보려는 게 관련주들이 오늘장 네. 주가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주가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 리오프닝 안에서도 종목 옥석가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번 코로나 위기 동안 잘 버텨냈느냐, 체질 개선이 일어났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리오프닝 기대와 달리 인플레 우려도 있으니까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는 인플레 우려도 좀 포함이 될 것 같지만은 뭐 우리가 흔히 리오프닝의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뭐 엔터주 같은 경우도 계속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일단 그런 이유고 뭐 항공도 마찬가지고 카지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이 됐으니까 예세가 좋아질 거다. 하지만 주가는 왜 빠지냐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코로나 이전 뭐 2019년이나 2018년도에 관련된 그때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되겠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든다고 했을 때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수요는 넘치지만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공급을 받쳐줄 시스템이 아직 뭐 부족하다는 점이 그동안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힘을 좀 못 쓰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지적해 주신 게 수요는 있었는데 그동안 공급이 못 받쳐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타겟이라던가 뭐 맞아요. 얼마트 이런 미국의 소비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앞으로 좀 더 우려가 된다. 사람들이 경기가 좀 좋지 않으니까 지갑을 닫고 있는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이 시류에 맞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소비 축소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딱 어제도 이제 미국 쪽에서 메이시스라고 해서 이제 네. 백화점 관련 업체인데 이제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어제 한 19% 상승했습니다. 이제 아까 타깃도 말씀하셨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마트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그만큼 식료품이나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인플레로 가격이 높아졌는데 이제 할인점의 특성상 가격을 쉽게 못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마진 자체도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오히려 실적은 안 좋아지고 오히려 고가 상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격이 인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제 소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대한 실적이 이번 1분기 이제 미국이나 한국 실적에서 명확하게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리오프닝 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다려볼 수 있는 호재가 있을까요? 지금 뭐 문이 열렸다는 것도 호재긴 그렇죠. 한데 아직 밤에는 또 항공기가 안 뜬다면서요? 뭐 완벽하게 리오프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사실 그런 부분도 오늘 이제 일본 이제 입국 관련 이제 허용이 하나씩 나온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항공, 여행, 카지노 뭐 전체적인 흐름이 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것도 이제 조금 종목별로 선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일본향 매출이 가장 긴 업체들이 어떤 종목인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LCC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019년에 실제 일본향 매출이 거의 55% 이상 되는 업체들이 순서대로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일본 뭐 세미사가 같은 일본 업체와 실제로 협약을 맺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파라다이스 이제 VIP 실제로 일본 VIP 드랍의 매출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파라다이스도 카지노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중국 쪽도 이제 이슈가 나오겠죠. 이제 6월달에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감으로 인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에서 서서히 중국 이제 이런 흐름이 서서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조금씩은 좀 기적 효과로서 조금 실적 면에서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중국 봉쇄 완화까지 이어진다면은 그리고 지금 단계적으로 문 열고 있는 빗장이 더 빠르게 속도를 낸다면은 뭐 6월부터는 비행기 항공편도 증편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실적과 주가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또 관심 있는 게 항공은 이전부터 관심이 네. 있었고 여행은 아직 그 실적을 좀 더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마음에 제가 관심이 없고
카지노주가 네.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 리오프닝의 바닥은 카지노주의 바닥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말도 있던데 어때요? 카지노주 현재 구간 매력도 있습니까? 사실 일단 1분기 때 가장 월별 데이터가 3월에 굉장히 먼저 첫 번째로 실적이 잘 나왔던 게 GKL입니다. 일단은 이쪽에서도 실적이 좀 잘 나왔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내국인들만 이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한 6년 전에도 좀 공부를 한번 했던 종목이지만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스키장도 있고요, 이제 워터파크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계절에 대한 이제 실적이 고루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카지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스키장을 가거나 오히려 워터파크를 놀러 가게 되면서 덩달아 한번 저녁에 카지노를 갈 수 있는 연쇄 효과가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강원랜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일본인 이제 흔히 또 제주도에도 이제 무비자 이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30일 정도 이제 단기간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 관련해서도 파라다이스나 이제 롯데 관광개발 이런 부분들도 좀 실적에 이제 서서히 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카지노는 이제 서서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파라다이스가 제가 알기로 55% 정도가 일본 VIP 비중이 큰 반면에 이제 GKL 같은 경우는 중국 VIP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봉쇄 완화가 되어야 좀 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카지노주를 접근한다면은 중국발 드로백보다는 일본 고객이 많은 쪽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 파라다이스가 먼저 움직였고요. 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그런 흐름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롯데 관광부도 그렇고 이제 서서히 오늘 모습을 드러낸 이제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좀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께서요, 상승의 서막님이 일본 지금 여행이 패키지만으로 가능한데 그러니까 단체 여행만 되지 개인별 여행은 불가능한데 왜 LCC가 오늘장 오르는 걸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근데 요즘 뭐 패키지도 다 항공사를 네. 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LCC가 오르는 건지 LCC 주가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 해주세요. 사실 LCC에 대한 실적 재무적 개선은 뭐 내년 정도는 돼야 좀 흑자가 좀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이제 그런 평가가 나왔던 거는 이제 2019년도에 있던 이제 비중을 얘기를 했던 거 사실 단거리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대비해서 일본의 매출이 이제 노선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에어 부산이 있었고 TA 그다음 진에어 순으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이제 예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또 시장에 좀 자극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 내에서 LCC보다는 대원 항공사가, 그러니까 대한항공, 그냥 딱 한 종목, 이 종목만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의 차트를 보면은 사람 애간장 녹이는 그런 차트입니다. 갈 듯 가지 않지만 빠지지도 않고 박스권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한항공은 좀 걱정하는 게 그거 같아요. 여객 수요가 늘어나면은 다시 화물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다시 또이또이 되는 거 아니야? 실적이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있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노선 자체가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고 결국 아까 말씀대로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사실 어제도 유가가 11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 117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리오프닝 된다라도 그다음에 대한항공이나 이런 여객 그런 주가가 계속 빠졌던 이유가 결국은 이런 매크로적인 영향이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유가나 환율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항공 관련은 이제 100달러나 90달러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쪽도 좀 봐야 되군요. 유가가 하긴 맞아요.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주셨고요. 또이또이라는 고급 용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쇄된다. 상쇄된다로 다시 제가 정정할게요. 그럼 여기 더불어서 리오프닝하면 우리가 마스크 벗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뭐 바깥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쓰고 다녀요. 어떠세요? 다 쓰고 다니더라고요. 약간 눈치 보이더라고요. 네, 벗으면. 맞습니다. 지금 전 국민 눈치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 안에서 화장품 의류주를 미리 담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물가 상승에 대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섹터거든요. 네. 지금 이 화장품 의류를 리오프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최근에 뭐 소비 침체, 물가 상승 이걸로 살짝 발을 빼는 게 좋을까요? 사실 결국에는 화장품은 중국 아니고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봉쇄는 완화돼야 될 것 같고 물론 아까 물가 상승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 이제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화장품 같은 경우 막 10만 원짜리인데 11만 원 올렸다고 평상시 쓰던 화장품을 안 쓰진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고가 라인의 화장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중저가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이제 많은 화장품도 나와 있고 중국 쪽도 그동안 로컬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중저가 화장품끼리 싸우게 되면은 결국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 이전에 대한 실적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못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리오프닝이 된다 해서 과연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한다고 보면은 결국 실적이 깨져버리면 거기에 대한 분위기도 아까 투신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 화장품 최근에 LG생활건강도 한번 그렇게 부러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화장품 관련은 실제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은 가격 인상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화장품 쪽을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설화수가 가격 인상을 했어도 그에 대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대형단의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봉쇄가 조금 완화가 됐을 때 그래도 적어도 가격의 인상에 자유로운 회사들은 조금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덜 민감한 화장품주 그리고 지금은 물가 상승보다는 소비 여력이 이 화장품주나 의료 소비주들에게는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캔디님이 미주나 유럽향 화장품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했는데 딱 콕 집어서 중국이 중요하다라고 네. 했는데 뭐 요즘 미국으로 많이 유럽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우리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도 많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토니모리가 유럽 쪽에서 좀 성공해가지고 주가가 올랐다는 기억이 있었는데 이게 워낙 예전이라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네. 여기서 쉽게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을 지금 아예 네. 이화진 과장님은 나는 화장품 본다면은 중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화장품을 보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리오프닝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딱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이화진 과장님은 현재 구간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어떻게 대응하시겠는지 그 많고 많은 관련주 안에서 네. 섹터로 먼저 좀 구분해 보자면은 어떤 섹터가 가장 유망하고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일단은 이제 유통 관련이긴 하지만은 사실 백화점 좀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여행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유통 쪽은 제가 봤을 때 특히 고가 의류 최근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견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기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기를 보시면은 그만큼 인플레가 계속 지속됐던 만큼 네. 분명히 1분기가 안 좋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2분기도 실적도 안 좋아질 것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 2분기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리오프닝을 통해 가지고 오늘 고가 브랜드들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수입 브랜드를 지금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팔고 있는데 실제로 이쪽에서 나오는 매출 성장만 해도 40%가 나옵니다. 그만큼 그냥 소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고가 유통 이게 미국에 있는 유통사도 아마 똑같이 그대로 실적이 그대로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좀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고가 라인의 브랜드 매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냥 신세계를 사는 건 별로예요? 신세계도 괜찮긴 합니다. 신세계도 괜찮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화장품 브랜드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중저가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비중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수입 브랜드 자체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제 알렉산더와 뭐 이런 여성분이 쓰는 뭐 브랜드 같은 경우는 계속 수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트렌드를 다 읽은 상태에서 수입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태. 그러면 2분기, 3분기 실적도 더 개선될 수가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신세계도 좋을 수 있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더 견고하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뭐 10대, 20대 분들도요. 크림인가? 네. 뭐 그런 어플 통해서 고가 라인의 해외 제품들을 많이 사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 회사 제품을 보면서 산타마리아 무슨 이름도 굉장히 특이한 이름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여성분한테 물어보니까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 장미수로 유명한 화장품인 것 같은데. 네, 저도 몰랐는데 여성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또 이렇게 해외 수입산으로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읽어봤을 때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좋게 본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또 뭐 불금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나가실 거 아닙니까? 네. 거리에 나가서 무언가를 소비할 텐데 뭘 소비할까로 초점을 맞춰서 하나를 더 보자면 하이트 진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술은 사실 네. 저희가 뭐 제주 맥주도 있고 다른 무합도 있고 많은데 네. 많은 분들이 그냥 하이트질로 하나만 파시는 것 같아요. 뭐 롯데 칠성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홈술이라고 해서 편의점 혼술이 많이 늘어서 편의점에 있는 맥주가 더 많이 팔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마진은 식당에서 납품하는 이제 수요가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24시간 영업시간도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그만큼 하이트 진로 또 가격 인상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컨센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편의점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맥주에 대한 소비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시간 해제 통해서 주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저도 이슬만 마시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트 진로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테라가 짱이다라고도 해주셨거든요. 그럼 이 하이트 진로에 대한 투자 기간이라던가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면 현재 구간에서도 접근이 가능한지 또 사실 이런 음료주들은 성수기, 비성수기가 뚜렷하게 맞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의견 주시죠. 사실 연말에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이벤트 기간이 있을 때 오히려 주류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쵸, 한 병 마시고 2병 마시죠. 네. 이게 또 하필 카타르가 이제 거의 저녁에 방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이제 시민들이 이제 밤 10시, 11시쯤에 축구가 중계되는 그 시간대에 그만큼 소비가 오히려 10월 달 한 4분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2분기는 더워서 맥주를 먹고 4분기에는 즐기자고 이제 맥주를 먹는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격 인상만으로도 올해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이미 상황에서 이제 갈수록 이제 실적이 증대되는 모습이 올해는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그동안 견조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메가제에 대한 원자재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맥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1년치에 대한 이 메가를 이미 어느 정도 비축을 해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회사들보다는 이제 그런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실적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그러면은 좀 길게 가져가 봐도 괜찮겠네. 올해 겨울에 월드컵이 열립니다. 네. 이때 또 주류주들의 성수기가 나타나겠죠. 리오프닝 안에서 오늘 좀 다양한 섹터들을 다뤄봤는데 카지노주에 대해서 현재 구간 좋게 봐도 된다. 특히나 일본과 관련된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 하이트 진로는 최근의 소비 트렌드에 맞는 또 대표적인 종목이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